외환 시장. 다음 중 현재 원화의 대달러 환율이 환율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것을 묻습니다. 외환 시장은 기본적으로 여기 가로축을 1달러 짜리 지폐로 생각하고 세로축을 환율 원 퍼 달러로 생각하시면요. 그 달러의 가격이 원화잖아요. 수요 곡선, 공급 곡선. 자, 이 공급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출입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 자본이 유입되는 것도 공급에 영향을 미치죠. 이쪽은 수입이고 그리고 이제 자본이 유출되면 달러를 찾죠. 따라서 이 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에 이제 중앙은행이 개입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상관이 없으니까요. 1번 국내 물가 수준의 상승. 자, 국내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물건이 비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율이 그대로라 하더라도 P분의 EPF 환율이 그대로임을 전제할 때 실질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줄고요. 수입이 늘어납니다. 국내 물가가 올라갔으니까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제품은 해외에서 비싸고 이제 수입제는 가격이 저렴해지는 거죠. 물론 환율의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두 다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만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수출이 줄어들면 S곡선의 좌측 이동, 물론 수입이 늘면서 이게 일어나는 것도 맞지만 S곡선의 좌측 이동으로 해석하시면 되니까요.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2번 미국인들의 소득이 감소했어요. 미국인들의 소득이 감소하게 되면 이건 Y 스타 또는 YF의 감소죠. YF의 감소. 우리나라의 수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2 번도 동일하게 환율을 올리는 방향으로 유도시켜 줄 것이고 3번 미국 국채 이자율의 상승입니다. 미국 국채 이자율이 상승한 것은 RF의 증가이므로 자본의 유출이 일어나요. 자본의 유출이 일어난다는 것은 수요 곡선의 우측 이동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도 환율을 상승시켜 줍니다. 4번 국내산 스마트폰에 대한 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인들의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대된 것이죠. 자, 수출의 증가는 S곡선의 우측 이동입니다. 그래서 얘는 혼자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방향이 되는 것이고 5번 국내 항공사들이 이제 미국산 항공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는 수입을 증대시키죠. 수입을 증대시키면 달러를 많이 갚아야 되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건 3 번하고 5 번이 똑같죠. 5 번하고 3 번이 수요의 증대로 환율을 상승시켜 줍니다. 따라서 혼자 반대 방향으로 보내주는 건 4번 국내산 스마트폰에 대한 미국인들의 수요 증가. 정답은 4 번입니다. 원화, 달러와 엔화의 현재 환율과 향후 환율이 다른 것 같을 때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자, 현재는 그 1,100원 per 1 달러예요. 그리고 100엔 per 1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1,100원 per 110 엔이죠. 110 엔. 1,000원 per 100 엔하고 같은 말입니다. 비율을 의미하니까요. 하지만 향후 환율은 예상치를 말하는 것인데 환율은 1,080원 per 1 달러로 바뀔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00 엔당 900 원이라고 하죠. 100 엔당 900 원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엔화 기준 환율은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1.1을 곱하면 1,080원 per 120 엔이 되죠. 120 엔이 됩니다. 따라서 달러가 똑같을 때 1 달러 기준 엔화가 120 엔으로 교환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거예요. 따라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 주시면 되는데 1번 한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엔화가 우리나라가 엔화를 구매할 때 더 적은 금액을 지불해도 좋죠. 따라서
엔화 대비 원화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원화가 강해지고 이제 엔화가 약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강세이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 놀러 올 때 들어가는 엔화는 더 비싸지고요. 또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에 놀러 갈 때 부담이 줄어들어요. 일본인 관광객 수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 번, 일본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일본하고 미국 사이의 관계는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엔화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미국 기준으로는 이제 달러가 강해지는 것이고 이제 원화는 약해지는 거예요. 엔저가 발생합니다. 더 많은 돈을 지불을 해야 되니까. 따라서 일본 자동차가 미국에 나가서 가격이 이제 비싸져요. 일본 자동차가 아니지. 자, 일본 자동차는 100 엔짜리 물건이 1 달러 택에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110 이죠. 110 엔짜리 물건이 1 달러가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120이 1 달러니까 110 엔짜리 물건은 0. 몇 달러 이렇게 그 가격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수출이 늘어나죠. 수출이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감소하는 게 아니고 증가하는 거니까 2 번이 틀려서 정답이 되고요. 3 번, 미국에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수는 감소한다. 1 달러치 놀러 가기 위해서 100 엔이면 됐었는데 이제는 1 달러치 놀러 가기 위해서 120 엔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원화라고 써 있네. 엔화지. 엔화가 약세인 경우는 이제 미국 놀러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져요. 따라서 관광객이 줄어들게 됩니다. 4 번, 달러 및 엔화에 대한 원화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1 달러를 지급하는데 돈을 덜 지급해도 좋고 100 엔을 구매하는데 예전보다 덜 지급해도 좋으니 원화 가치가 상승한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화, 뭐 달러, 엔화 뭐 3 개만 등장해도 굉장히 2 개만 등장해도 복잡한데 3 개가 등장하는 경우도 이게 무슨 요령이 있는 건 아니고요. 주어진 상황을 차근차근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아야 되는 정석적인 풀이가 요청되는 부분이니까 이제 반드시 이런 틀 연습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 투자 확대로 외국 자본의 유입이 크게 늘어났다. 자, 외환시장에 대해서 환율 변화 방향은 항상 이 평면을 떠올리면서 생각을 하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우상향하는 공급과 우하향하는 수요가 있었죠. 앞선 문제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 자본의 유입이 유출이 발생할 때는 수요가 증가하지만 자본의 유입이 발생할 때에는 달러가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달러가 흘러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별 단서가 없을 때에는 경상수지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데 이를 사실 우리가 마샬로너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진국들이 보통 그래요. 환율이 올라가면서 경상수지에 불리함이 생겨도 물량이 유리한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면서 경상수지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음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환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이제 수출이 감소하는 상황이 발생하겠죠. 환율 하락과 수출 감소, 정답은 2 번이 되는 것입니다.